파워포인트 초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팁!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에서 표를 삽입하고 편집하고 차트를 삽입하고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거예요. 자, 표 삽입, 차트 작성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봅시다. 먼저 표는 여러분이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할 때 가장 깔끔하게 요약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표예요. 표는 삽입 메뉴에서 표 그룹 안에 표 이걸 누르면은 아주 쉽게 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표를 편집하는 방법까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학습 파일은 ppt_data9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자, 제가 ppt 데이터 9 열었어요. 보면 2번 슬라이드를 눌러보시면은 Y 빅데이터 하고 정보 생성의 증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보 양이 증가하는 걸 이제 표로 보여줄 그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럼 표를 만들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이 컨텐츠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텍스트 입력하세요. 이 컨텐츠 안에서 이게 표예요. 표 삽입. 요거 누르면 돼요. 근데 자, 예를 들어 새 슬라이드 눌러보시겠어요? 자, 새 슬라이드를 눌렀고 이 화면이 이렇게 빈 화면 또는 제목만 이런 경우에는 표를 우리가 직접 명령을 줘야 되겠죠.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삽입해서 표 그룹의 표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몇 줄, 이게 줄이에요. 몇 칸, 세로 열. 됐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조절점을 통해서 드래그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레이아웃에서 따로 지정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메뉴를 이용해 만드시면 된다는 거. 이해되죠? 자, 딜리트 누르겠습니다. 해당 레이아웃, 이 슬라이드 레이아웃 아예 없애버리세요. 딜리트. 자, 그리고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Y 빅데이터 정보 생성의 증가에서 표 삽입 보이죠? 예, 요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를 물어보잖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열의 개수를 한 4칸. 열은 여러분 이렇게 세로 열을 나타냅니다. 4열. 행은 한 3행 이렇게만 만들어 볼게요. 3행 4열을 만들겠습니다. 처음에 학습을 위해서예요. 확인 누르면은 3행, 3줄, 이게 행. 그 다음에 열. 됩니까? 3행 4열이에요. 자, 이렇게 3행 4열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여기 테두리를 붙잡고 여기 꾹 눌러서 아래로 내리면은 그만큼 표의 행의 높이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열의 너비 보이세요?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열의 너비가 어때요? 줄어들고 표의 길이가 줄어드는 거 느껴지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에 데이터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커서를 이 안에 클릭.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위에 색상이 좀 진하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 머리끌 행이에요. 즉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제목, 그죠? 자, 그럼 여기다 제가 쓰겠습니다. 구분 이렇게 여러분 구분. 자, 그 다음 옆에 칸에
1986년. 연자 써도 되고 말아도 되고. 1991년. 그 다음에 2000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인터넷 데이터 이렇게, 그 다음 그 밑에 통신 데이터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64, 그 다음에 15.7, 그 다음에 54.5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참고로 방향키로 눌러서 이동하고 있어요. 제가 0.28, 그 다음에 0.47, 2.24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어때요? 잘 들어간다. 그죠? 이게 바로 표 작성 작업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다른 내용을 꾸미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를 이렇게 다 입력하고 났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누락됐다며. 여기 2007년도 데이터 더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송 데이터도 빠졌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작업을 해야 되죠. 자, 잘 보세요. 우선 2007년 데이터 한 칸을 더 만들어 봅시다. 이럴 때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 여러분 위에 보면은 표와 관련해서 두 개의 서브 메뉴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 디자인 메뉴, 하나는 레이아웃 메뉴예요. 우리는 레이아웃 메뉴로 와야 됩니다. 이 레이아웃에서는 주로 표의 그 안에 데이터의 형식, 그리고 이 표의 행을 더 늘려라, 줄여라, 또 뭡니까? 열을 늘려라, 줄여라, 또는 열의 개수를 더 추가해라, 열의 개수를 빼라, 행의 개수를 추가해라, 빼라.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작업은 레이아웃 메뉴에서 담당을 해요. 자, 그럼 레이아웃 메뉴에서 여러분 보면은 2000년 옆에 2007년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거? 현재 커서가 2000년에 있으니까 어느 쪽? 오른쪽에 열을 추가하면 되죠. 오른쪽에 삽입. 어때요? 하나가 생겼네. 그럼 쓰세요. 2007년. 데이터는 뭡니까? 인터넷 나오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285. 통신 데이터는 65.3 이렇게 입력을 해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래 하나의 행을 더 넣어야 되는데 방송 데이터가 빠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래 하나의 행을 넣을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커서가 현재 여기 65.3에 있네요. 그럼 이 아래줄이죠? 그러니까 아래에 삽입. 어때요? 생기네. 그죠? 그래서 방송 데이터 이렇게. 그 다음에 432, 715, 그 다음에 1150, 그 다음에 1890 이렇게 데이터를 쓰면 돼요. 됩니까? 이렇게 입력해요. 그러면 선생님 가운데 삽입도 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신 데이터 요 위에 한 줄을 만들고 싶다면 커서를 통신 데이터에 넣고 위에 삽입 이렇게 누르면 생겨요. 생기네. 필요 없다. 그러면 삭제가 있는데 아래로 화살표 있죠. 그 얘기인즉슨 메뉴가 많다는 얘기죠. 눌러보니까 자, 여러분 여기는 뭡니까? 행이에요, 열이에요? 요거 한 줄. 행 삭제 누르면 없어져요. 간단하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글자들이 여러분 요 표 안에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셀 이렇게 불러요. 셀. 자, 그러면 셀에 한 칸 셀을 보면 글자가
가운데에 오지 않지요. 그죠? 그러니까 높이는 위로 올라가 있고 가로로 봤을 때도 가운데로 오지 않고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면 모양이 보기 좋지 않죠. 그래서 테두리에 클릭하고 맞춤 그룹을 보시면은 맞춤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밑에 세 개가 보이죠? 이거는 높낮이에서 글씨가 위에 붙었느냐 아래냐 가운데냐 이거예요. 이거 가운데 눌러볼게요. 세로 가운데 맞춤 어때요? 글씨가 내려왔다. 저는 완전 내려가는 게 좋은데요. 그럼 세로 아래쪽에 맞춤 이렇게.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거 골라도 좋아요. 저는 세로 가운데. 됐죠? 그 다음에 이들 글자가 가운데 셀의 정가운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로 가운데 맞춤이에요. 요거 확인돼요?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오, 가운데 온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데이터가 오게끔 하면 아까보다 훨씬 조화로운 느낌 들지요. 그 다음에 셀의 여백 같은 경우는 이 칸 안에 글자가 입력됐을 때 그 글자 사이의 여백을 말해요. 그래서 여백을 넓게 하면은 이 여백이 넓게 설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러니까 여백을 넓게 주면은 글자는 훨씬 더 균형미 있게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따닥따닥 붙은 것보다는 넓게 또는 보통 이런 애들이 좋습니다. 자, 다 됐어요? 근데 너무 간격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면 행의 높이를 여러분이 조금 더 줄여도 됩니다. 자, 지금 행의 높이가 2.15cm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이 고쳐보겠습니다. 1.8cm, 1.8. 너비는 바꾸지 마세요. 행의 높이만 1.8, 엔터 꽝. 어때요? 올라가네. 그러니까 마우스로 그냥 끌면은 뭉뚱그려서 대충 요만큼 이런 뜻이고 어떤 정해진 규칙으로 표를 만들 거라면 행의 높이, 요 높이를 여러분이 셀 높이를 미리 지정을 하면 한꺼번에 모든 셀의 높이가 똑같이 1.8로 바뀌게 돼요.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이아웃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표 디자인으로 와보세요. 자, 아무래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표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아주 빠른 시간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표 스타일 보이세요? 네, 표 스타일에 보면은 자세히 단추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종류가 매우 많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저는,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죠. 이런 거. 어때요? 이쁘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이 모양에 없을 때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제가 이 모양을 골랐어요. 보통 스타일 골랐는데 여기 이게 구분 여기 색깔이 좀 더 비비드한 색깔로 비비드시고 원색 계열로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원래 여러분 그게 있어요. 모든 색깔이 다 파스텔 색깔이면 이펙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색깔, 아주 강조 색깔, 하나나 두 개의 강조 색깔을 주면은 그와 대비되는 색깔은 조금 무채색 계열로 가면은 깔끔하고 이뻐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자, 지금 여기 이게 머릿말이잖아요. 이 머리글을 자, 우리가 표 스타일에서 일단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띡 골랐죠.
사실 여기까지 해도 만족스럽다면 돼요, 여러분이. 예.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런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 여기다 뭔가 플러스 알파를 넣기를 원해. 뭐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요 무채색 계열로 요거를 골랐는데, 이 머리끌 행의 색상이 내가 원하는 색상과 거리가 있더라. 그러면 스타일에서 먼저 모양 만들어 놓고 그 범위만 지정을 하세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하고 반반 효과를 주면 돼요. 음영 보이세요? 음영? 네. 이 음영에서 여러분이 색깔을, 다른 채우기 색 해서 이 위의 색깔을 보다 여러분이 보기 쉬운 색깔, 뭔가 좀 이펙트 있는 색깔,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더 강렬한 색깔, 나 이런 색깔을 원한다. 하나를 고르세요. 고르고 확인, 바깥에 클릭.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는 서식의 도움을 받고 스타일 도구에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나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 9분 1986 이렇게 깔끔한 모양이 좋긴 좋은데요. 여기 인터넷 통신 데이터, 방송 데이터 요 라인 여기는 선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펜색 보이세요, 여러분? 펜색. 이거를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고르세요. 네, 하나를 골라요. 자, 골랐나요? 저는 하얀색. 네. 자, 골랐습니다. 그리고 펜 굵기를 결정해요. 펜의 굵기. 너무 굵으면 투박해 보여요. 고르세요. 골랐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고르고 테두리로 오세요. 여러분이 그리는 거 아니에요. 고르기만 하세요. 그리고 테두리에 와서 어느 쪽에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긋기를 원하느냐. 나는 이 범위 지정한 곳에 오른쪽 걷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 선 보이세요? 회색? 회색 사이라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하얀색 선이 확인되죠? 거지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검정색 선 위아래 선이요. 아까는 이뻐 보였는데 이게 별론데요? 디자인에서 빼면 돼요. 어떻게요? 테두리에서 자, 여러분 테두리 없다 이렇게 나오죠? 없으면 다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펜색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색상을 고르고 위아래를 가지고 그 색깔로 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테두리에서 그냥 다 없애버리세요. 테두리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더 깔끔하다. 없애버리세요. 여기도 없애요. 이렇게.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없애버리고 다만 여기에만 여러분이 하얀색 선 아까 넣은 대로 오른쪽만 강조를 하죠. 자, 요렇게 어때요? 강조되죠? 자, 이 중에서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통신 데이터 보이세요, 여러분? 네. 통신 데이터가 값이 정보 데이터 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을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도형을 힘을 빌리세요. 도형에서 요 모서리가 둥근 것도 좋고 직사각형도 좋아요. 선택을 해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 코를 이렇게 완만하게 고르세요. 됩니까?
고르세요. 그리고 채우기 색깔을 당연히 없애야겠죠. 채우기 없음. 그리고 색깔을 빨간색, 선 색깔이죠. 윤곽선의 색상을 빨간색. 되도록이면 원색으로 눈에 띄게. 그 다음에 선의 두께를 좀 더 굵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얘를 강조해서 설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기에도 강조가 되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MS 워드에서의 표는 표만 만들면 돼요. 그렇지만 파워포인트는 표에다 플러스 알파예요. 뭔가를 추가할 거.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강조할 내용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값이 이제 사용자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2.64, 15.7, 54.5, 285가 도대체 정보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의 단위가 뭔지 써줘야 돼요. 이때는 잘 보세요. 이 표를 마우스로 범위를 이렇게 잡으세요. 왜냐하면 도형도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내려요. 통통통통 이렇게 내려요. 내려지죠? 내리세요. 내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도형 있죠? 도형에서 텍스트 상자 얘를 눌러요. 눌러서 일단 이 넓은 공간에 클릭하고 내용을 쓰면 돼요. 뭐라고요?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에타바이트 EB 에타바이트. 우리 왜 데이터 처리 용량 알잖아요. 에타바이트. 에타바이트는 참고로 10의 18승이에요. 10의 18승 바이트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줘야 그 청중들이 듣고 그 정도라고 머릿속에 잠시라도 생각을 하겠죠. 10의 18승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제가 글자 크기 18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20으로 써보겠습니다. 굵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18승, 이러면 1018바이트로 보이죠? 그러면 10의 18승이란 얘기는 18승을 표시하려면 요 위에 조그맣게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18이라는 숫자를 범위로 잡고 글꼴에 보시면은 글꼴 그룹에 요거 여러분 자 자세히 단추 보이죠? 요거 글꼴에 대한 자세히 요거 눌러요. 띵 누르면은 위첨자라는 게 존재해요. 그거 눌러줘요. 확인 어때요? 10에 18승 바이트 올라가네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첨자 들어가요? 예. 그리고 원소 기호, CO2, O2, M2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표시할 때는 아래 첨자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요 내용을 끌어다가 요 위에 요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요게 더 나은지 아니면 도형 채우기에서 깜장색으로 칠하고 그런 글씨 안 보이죠? 글씨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던가 어떤 게 눈에 띄는지 여러분 취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더 강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아예 이런 편법도 사용할 수 있어요. 편법이 아니라 팁이죠, 팁. 예를 들어 이 헤드라인을 더 강조를 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얘네들은 아주 평면적인 느낌이잖아요. 도형 있죠, 여러분. 도형을 이용을 해요. 도형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형, 사각형 도형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그려요.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걸 그려서 이거를 일일이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네. 이렇게 5개죠.
5개 이렇게 나열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각각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범위를 잡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윤곽선을 뭐 없앤다던가 일단 없애는 게 깔끔하겠습니다. 없애요. 윤곽선을 없애요. 그리고 도형 효과 여기에서 여러분이 입체적인 효과 보이죠? 이런 효과 보이죠? 이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효과를 줘요. 이렇게 효과를 주고 여기다 뭐 필요하다면 그림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넣는 거죠. 그렇게 넣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각각 이제 뭐 구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1986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 전부에 대해서 이제 범위를 잡죠, 여러분. 그래서 잡은 다음에 채우기 색에서 이제 색상은 뭐 이렇게. 어때요? 아, 똑같구나. 이렇게.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인 표 안에서도 입체적인 어떤 효과가 필요하다면 의도적으로 표의 내용 전부 우선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하더라도 표 위의 내용은 만들지 않고 이 자체를 만들어서 이 위에 어떻게 해요? 보시겠어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효과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러면 훨씬 더 딱 봐도 어때요? 아, 그래, 도드라져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 생각해 놓으시고, 이제 좀 기본적인 스킬 익히고 이걸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삽입 작업에 이어서 이번에 또 우리가 봐야 할 게 바로 차트 작성 작업이잖아요. 자, 차트는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은 엑셀에도 차트가 있어요. 엑셀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차트. 또 MS 워드에도 차트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파워포인트에도 차트가 있어요. 그러면 엑셀의 차트는 어떤 역할이냐면 분석이에요, 걔는. 예. 그러니까 이 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차트로 보여주면 즉각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의 차트는 뭐냐면 어떠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의 차트, MS 워드의 차트와는 다르게 얘는 시각적 효과를 특히 더 강조를 많이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차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차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PPT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차트에 이제 파워포인트 차트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물 흐르듯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하면 이대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도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 PPT 데이터 9 여시면 돼요. 바로 앞 시간에 했던 거 어때요? 지금 봐도 세련됐죠? 이렇게 능가해서 만드셨죠? 자, 바로 5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야 보이죠? 자, 여기를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여드리죠. 만약에 여러분이 새 슬라이드 잠깐 눌러보시겠습니까? 자, 새 슬라이드에서 레이아웃이 빈 화면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차트를 삽입해야 돼요. 그렇다면 1번 삽입, 2번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3번 차트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레이아웃이
제목과 컨텐츠가 있는 슬라이드라면 굳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컨텐츠 안에 이게 바로 차트니까요. 차트 삽입 보이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아, 똑같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차트 삽입하면은 엑셀의 그 모양과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 우리는 어떠한 기교도 일단은 부리지 않아요. 그러면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 가장 기본이에요. 엑셀도 그러하듯이 얘도 그래요. 그냥 확인 눌러요. 그러면 깜놀하죠. 왜요? 엑셀이에요? 엑셀에 셀이 떠요. 그죠? 엑셀과 똑같아요. 기능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항목은 바로 여기. 가로 항목을 나타내는 항목. 그 다음에 각각의 막대들, 파란색이 나타내는 막대는 무엇이고 주황색은 뭐다? 이걸 우리가 계열 이렇게 불러요. 기본적으로 계열은 3가지가 나와요. 1, 2, 3. 만약에 4개면요? 그럼 여러분이 추가하면 돼요. 엑셀에 데이터 입력하듯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좀 입력해 볼까요? 먼저 항목 1 보이세요? 여기다 여러분이 쓰면 돼요. 뭐라고요?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마케팅, IT 기술, 아래로 방향키 내려가면 됩니다. 재무, 경영관리, 뭐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다음에 계열 1 나오죠. 여기에다 쓰겠습니다. 2010년, 그 다음에 2018년,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2개만. 그래서 2010년도에 예를 들어 뭐 한 40% 점유대였던 애가 55%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IT 기술, 빅데이터 활용 10년 전에는 35% 정도, 39%까지 했다고 그럴까요? 39%였는데 2018년도에는 무려 55%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더라. 됐죠? 53%. 그 다음에 재무 파트에서도 2010년도에는 빅데이터 이용하는 게 뭐 30%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47%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더라. 경영관리 입장에서도 40% 정도가 빅데이터, 2010년도에는 32% 정도가 빅데이터를 이용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무려 46%가 빅데이터를 이용하더라.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그러면 이 계열 3번 보이죠? 이건 필요가 없더라. 그럼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하면 돼요. 엑셀과 똑같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삭제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나는, 마케팅, IT, 재무, 경영관리 이걸 썼는데, 아이고야, 빼먹었습니다. 공급망, 이게 있었는데요. 그러면 공급망을 아래에다가 입력을 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확인 누르면 돼요. 자, 공급망 쓰고, 뭐 25%가 빅데이터를 활용했었지만, 그로부터 8년이 흐른 지금, 무려 40%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입력을 하는 족족 화면 차트에 반영이 되더라. 이게 데이터 입력이에요. 그리고 닫으시면 돼요. 나중에 데이터가 변동이 있다든가 그러면 내용을 다시 고치면 됩니다. 고칠 때는요. 닫고, 자, 제가 뭘 닫았나요? 여기 닫았죠? 닫은 상태에서 다시
그 데이터를 열려면은 차트 디자인 그룹에 보면은 데이터 편집 보이죠? 요걸 누르면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고치면 돼요. 더 추가해도 되고 뺄 거 빼도 됩니다. 이해되죠?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차트 제목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자, 화면을 제가 좀 늘려보겠습니다. 차트 제목 보이죠? 엑셀과 똑같아요. 차트 제목에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서 여러분이 제목을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 현황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됩니다. 참고로 내용을 다 입력한 다음에는 테두리를 클릭하고 홈 탭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 글씨 크기로 변동을 시켜주면 되죠. 자, 요렇게 변경 이렇게 됩니다. 됐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바깥에 클릭하면 네, 바로 편집이 해제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들 차트에 대해서 뭐 여기 모양 바꾸고 이런 거는 엑셀하고 똑같아요. 모양을 바꾼다니 무슨 말인가요? 이런 얘기죠. 가령 2018년도 데이터 보이십니까? 클릭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18년도 데이터는 주황색 색깔. 이게 하나의 계열이에요. 2018년도 데이터 계열. 됐죠? 그럼 이 계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를 막대가 아니라 꺾은 선으로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 있겠죠. 자, 여기 여러분 차트 디자인 누르면은 요렇게 자, 차트 종류 변경 보이세요? 이걸 누르면은 보세요. 엑셀과 똑같아요. 2018년도 묶은 세로 막대 나와 있네? 미안한데 나 꺾은 선으로 바꿔야겠어. 이런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야겠다. 어떻습니까? 확인. 바뀌네. 이해됩니까? 이거는 엑셀과 똑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근데 엑셀의 형식 그대로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엑셀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강조를 시킬 것인가. 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차트 디자인의 차트 스타일 보이십니까? 자세히 단추 눌러보세요. 누르면은 차트 종류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자, 어때요?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예,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어때요? 정말 다양하군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색 변경을 눌러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색상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그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고르시면 돼요. 띵. 됐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내가 지정한 그 색상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구나. 됐죠, 여러분? 이렇게 골라보세요. 자, 검정색 바탕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어때요? 이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크기를 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늘려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 마케팅, IT 기술, 재무, 경영관리, 공급망 하고 얘네들이 2010년도에 데이터 빅데이터가 전체 산업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었고 이게 2018년도 비중이라면 이걸 시각적으로 좀 더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고 싶냐면은
이 위에다가, 조그맣게 원형 차트를 하나 넣고 싶은 거예요. 아, 원형을요? 예. 사람들은 숫자보다는요, 그림에 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아, 그럼 조그만 그림을 어떻게 넣어요? 결국은 여기다 차트 안에 차트를 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우리가 그려서 넣어야 돼요. 헉, 그려서요? 예. 자,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 이 애가 55%예요. 얘가 55%. 그러면 자, 보세요. 55%를 어떻게 표시하느냐면은 도형 보이세요? 도형에 여기 도형을 클릭해요. 그러면 그 기본 도형에 보면은 부분 원형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애. 의외로 되게 많이 쓰여요. 부분 원형. 선택해요. 클릭. 그리고 Shift 키 눌러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세요. 그렸죠?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 색상을 바꿔도 좋아요. 지금 바꿔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저는 비비드한 색상으로 바꿀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자, 저도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떤 색깔이 눈에 띌까? 네, 저는 그래요. 빨간색 계통으로 좀 진한 거, 다른 채우기 색에서 비비드한 색상으로 좀 바꿔보죠. 완전 주황색, 네, 좀 진한 거, 이 색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확인. 넣었어요. 우와, 윤곽선 색은 없애버릴 거예요. 없음. 이거 윤곽선 없음 아시죠? 이거 누르면 돼요. 자, 없어졌어요. 됐죠, 여러분? 그 다음 컨트롤 C. 자, 요거 지금 선택됐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분? 약간 어긋났죠? 이때 여러분 이 어긋난 거를 마우스로 막 잡아서 고치려고 하면은 더 어긋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 보이죠?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있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이거 방향키로 톡톡톡 누르면은 자, 지금 제가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아주 조금씩 움직여요. 이렇게 방향키로 여러분이 높이 이렇게 조정을 딱딱 해주면 됩니다. 자, 됐나요? 그리고 색상을 바꿔보세요. 지금요, 예, 색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요. 필요하다면 그라데이션을 넣으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밑에 색상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예, 시각적으로 엇나갔다, 맞는다, 이게 구분이 되죠. 확인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조정을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자, 맞춰졌어요? 그러면 요 노란색 조절점 보이죠? 자, 요 애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봐요. 괜찮아요? 이렇게. 와, 이렇게요? 네, 움직여 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고로 53%, 55% 정도 되니까 여러분 한 요 정도 55% 요 정도를 차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요렇게 요렇게 여러분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애가 움직이는 각도를 여러분 보시고 따져 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자유자재로 자, 요렇게 조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됩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도 좋고요. 55%. 자, 확인되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다 됐으면요. 자, 2개 다 됐습니다. 됐으면은 마우스로 요 2개 범위를 잡으세요. 이렇게. 잡았죠? 자,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자, 2개 범위 다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자, 요거 크기를 Shift 키 누르고 조절점을 붙잡고 이렇게 줄이세요. 쭝쭝쭝쭝쭝 줄이세요. 줄였어요. 줄인 다음에 이 얘를 끌어다가 요 안에 요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요렇게. 아, 그 조절점 그 눈금 점 안에요. 그렇죠. 요 안에다 딱 갖다 놓으세요. 놨나요? 예.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도형의 텍스트 상자 보이십니까? 클릭해요. 그리고 요 넓은 데다 클릭하고 쓰십시오. 얼마로요? 55% 이렇게 써요. 자, 테두리 클릭하고 글씨 크기를 작게 만드세요. 굵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55% 이렇게 좀 크네요. 좀 더 작게 11, 10.5 이렇게 55% 이렇게 됐나요? 깔끔하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검정색 화면이네. 검정이라 이쁘지 않은데요? 그럼 뭐 색깔을 흰색이나 회색 계열로 좀 바꿔도 상관없겠죠. 근데 눈에 그렇게 띄진 않네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굵게 효과를 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검정이 낫겠는데요. 예, 자, 이렇게 조금만 안으로 집어넣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 요 애를 그대로 요만큼 또 복사를 해요. 해서 테두리 붙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그대로 요 꼭지점에 갖다 놓고 또 컨트롤 키 눌러서 그대로 드래그 또 갖다 놓고 또요. 또 컨트롤 키 눌러서 그대로 끌어다 놓고 또 그대로 끌어다 놓습니다. 요렇게 놓으실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55%라는 말 보이죠? 이거를 53%. 자, 53% 하니까 요에 클릭하고 요 밑에 노란 조절점을 살짝만 걷어내면 되겠죠. 53%. 됐죠? 그 다음 세 번째에는 47%였어요. 2018년도 데이터가. 그래서 47% 이렇게. 그리고 47%니까 얘는 많이 걷어내야 되겠네요. 한 요 정도? 요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는 또 몇 프로입니까? 46% 이렇게 됩니다. 46%는 7%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에는 조금만 걷어내고요. 그 다음에 40%면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이 걷어내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면은 어때요? 그냥 꺾은 선보다 훨씬 더 눈에 띄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기법도 있다고요. 훨씬 낫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내용 설명을 써줘야 돼요. 뭐라고요? 자, 도형 텍스트 상자 누르고 클릭, 임의의 공간에 클릭, 그리고 쓰면 돼요. 자, 뭐라고 쓰냐면 원형은 2018년 분야별 빅데이터 비중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면 돼요. 그리고 앞에는 자, 원형 앞에 클릭하고 자, 미음 보이세요, 여러분? 한글 미음 누른 상태에서 한자 키, 미음 누르자마자 한자 키 누르면은 당구장 표시가 있을 겁니다. 당구장 표시 보여요? 눌러보세요. 평. 그럼
그럼 어때요? 특수 문자가 들어가게 되지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 칸 띄는 게 이쁘겠죠? 자, 요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요렇게 조그맣게 좀 써놔야 되니까 글씨 크기를 좀 작게 한 14? 요 정도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 요 아래에 요렇게 배치를 하면 돼요. 요렇게 아래에다가 조그맣게 또는 요 안에다 요렇게 넣어도 상관없으세요. 요렇게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고 그 대신에 도형 채우기 색을 뭐 하얀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됩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조사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그래서 뭐 출처 내용은 이거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위에다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가 많이 쓰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요. 그리고 얘 화면을 뭐 색깔을 이 색깔을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해서 여기다가 출처 이렇게 쓰고 맥킨지 연구소에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 중 사례 인용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된다는 거죠. 요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에서의 차트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기본 차트, 이 만드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특별히 강조하려는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도형의 힘을 빌려서 효과를 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울러 부연 설명 드린다면 이러한 막대형 차트 같은 경우도 이런 막대는 밋밋하니까 그 팁을 알려드린다면 도형에서 여기 아까 요거 이용했죠? 부분 원형. 그 옆에 보시면 밑으로 내려오면 빗면이라는 게 있어요. 사각형 빗면. 이 애를 이용하면 자 요렇게 생겼죠. 지금은 이걸 막대에 어떻게 활용해? 기가 막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여기 노란 점을 누르면 이 빗면의 모양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아예 뾰족선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도형 서식에서 회전 눌러가지고 회전을 시키잖아요. 어떻습니까? 막대가 만들어지네. 그럼요. 이 막대 이거 복사해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어때요? 이 데이터 이만큼, 이 데이터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효과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나란히 놓고 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막대보다 어떻습니까? 얘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를 무조건 만든다 하면은 이 엑셀에서의 차트가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면 파워포인트의 차트는 그거 플러스 도형의 힘을 빌리자. 이게 결론이에요.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